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방금 끝난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제7차전에서 최지만 선수가 1루수로 뛰고 있는 탐파베이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4대2로 이겨서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애스트로스가 3번 연달아 졌다가 또 3번 연달아 이겨서 이번에 최종 결승 게임에 진출을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월드시리즈에 한국 타자가 진출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월드시리즈의 상대 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결정됩니다. 내일 7차전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대결합니다. 가을 야구가 월드시리즈에서 꽃을 피우는데 여기서 한국 선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참 한국 국력이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은 체력이다. 박정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BTS가 미국에서 벤프리트 상을 받을 때 중국이라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싸웠다.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중국의 네티즌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또는 중국의 관영 매체가 앞장서 가지고 BTS 공격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BTS 팬이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또 중국을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BTS 대 중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론상으로서는 BTS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이 사실은 중공군 한국전의 불법 개입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일부터 19일 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몰래 건넜습니다. 수십만의 중공군이 이제 북진통일 눈앞에 둔 유엔군, 한국군과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을 몰래 치기 위해서 비겁하게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쪽의 낭림산맥 등 산악지대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한 30만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조선,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다 해가지고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규군이 참전한 게 아니고 지원군이 참전했다고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북한, 중국 등 이 공산당은 거짓말을 안 하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70주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BTS와 중국의 싸움이 아주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되었으니까 이왕지사 중국의 불법 개입,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은 이 전쟁 범죄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지고 2010년 10월 25일 왜 저 사람들이 10월 25일을 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산악지대에 몰래 숨어 있다가 북진하는 주로 국군을 쳤습니다. 6사단, 7사단, 8사단을 친 날짜가 10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을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 기념일로 하는데 2020년 10월 25일 60주년에서는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부주석이 그때는 좌담회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이 개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항미 원조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 정의로운 전쟁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가와
인민의 동정과 지지 원조를 받았고 결국 정의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제국주의의 세력 범위 확장을 막은 조치이자 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지켰다. 조선 내전 폭발 후 미국 트루만 정부가 제멋대로 파병을 진행해 무장 간섭했고 조선의 전면 전쟁을 발동했다. 중국 정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북중 변경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육박하고 중국 동북 변경 도시와 마을을 폭격했다. 이렇게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선 내전 폭발이라고 했어요. 김일성의 남침을 중국은 조선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내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7년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6.25는 내전이었고 국제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시진핑과 똑같은 한국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전이란 말 속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내전은 남북한이 서로 싸우는 거다. 누가 뭐 잘못 따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왜 미국이 개입하였느냐 하는 책임을 미군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내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전이라고 합니다. 내전이 미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하는 말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준 유엔에 가서 문재인 씨가 한 발언입니다. 시진핑과 문재인은 6.25 전쟁에 대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방탄소년단의 이 발언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벤플리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벤플리트상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는 상입니다. 벤플리트는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6.25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전투조종사였는데 여기 참전했다가 전사를 한 아주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벤플리트상을 주니까 근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BTS가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이 나옵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해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발칵해가지고 중국의 황구시보, 그리고 황구시보는 이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0월 25일은 어떤 식으로 이 자기들 말한 대로 참전 70주년 행사를 치를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2015년 남침한 우리 침략군 아닙니까? 침략군인 그 중공군의 전성기념일, 자기들이 일본을 꺾었다 해가지고 전성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아니, 침략군의 전성절 기념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등등이 불만을 표시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새 종전선언 하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6.25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엔이 이미 유엔 총회의 결의로서, 안보리의 결의로서 북한의 침략행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을 불법으로 침략행위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북한의 전쟁 책임, 중국군의 전쟁 책임, 중국의 전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 사죄, 재발 방지에 대한 못을 박는 게 종전선언의 첫물에 들어가야 할 말인데, 그것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전선언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그런 전쟁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런 식으로 묻었다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중에 결정되느냐,
그야말로 그냥 내전이었다. 내전인데 괜히 미군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책임을 한국과 미국과 유엔에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런 종전선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진핑이가 말하는 이 말은 또 뭐냐? 중국 정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북중 변경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육박하고 그때 9월 28일,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9월 28일 서울 수보, 그리고 10월 1일 3, 4단이 38선을 돌파해가 북진하고 10월 19일 평양을 우리가 함락시키고 그리고 일부 6사단의 일부 부대는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38선을 넘으니까 중국이 이 인도를 통해서 미국에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진격을 개시를 합니다. 이때 불안하게 느낀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성의 웨이크 섬으로 와서 메가더 사령관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15일입니다. 웨이크 섬 회담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묻습니다. 중공군 개입 가능성은 없느냐? 메가더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중공군 개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간 지났다. 이제는 개입할 수가 없다. 만약 개입한다면 우리의 공군력으로 그냥 작사를 내겠다. 이 전쟁은 올해 안으로 끝난다. 크리스마스 전에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가더의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중공군이 만주에 수십만이 결집해가지고 이 압록강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드디어 중공군이 나타나니까 메가더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한국군 3개사단을 딱 치고는 다시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11월 들어가면 다시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메가더가 또 오판을 합니다. 메가더는 참전한 중공군의 규모가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는 30만이었어요. 10분의 1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메가더가 전선을 평양 원산, 가장 잘록한 평양 원산선에 방어선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일사후퇴도 없었고 북진 통일을 할 수, 그 뒤에 시간을 봐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험을 합니다. 즉 11월 23일에 크리스마스 작전을 펴니다. 다시 총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가지고 완전히 미국과 한국군이 포위되고 차단되고 해가지고 거의 붕괴로 갑니다. 총퇴각이 시작됩니다. 1월 4일,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깁니다. 이 전선이 수원 남쪽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한국군 트럭에 받쳐가지고 후임이 유명한 매튜 리치웨이 장군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매튜 리치웨이 장군의 반격으로 그 다음 3월 15일에 서울을 재탈환해가지고 전선이 지금 휴전선 근방으로 고착이 되고 그 뒤 2년간은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 특히 일사후퇴를 일으킨 중공군의 개입, 이 중공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조작하고 그 역사 조작에 끌려가는 세력이 한국의 집권 세력이 되고 이래 된 겁니다.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 역사를 조작하는 자가 정권을 계속,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데 그게 과거를 지배하는 거죠. 과거를 조작하는 거죠. 현재 권력을 잡은 자가 과거를 조작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시진핑 정권, 김정은 정권이 다 역사 조작,
역사 조작을 권력 유지 또는 쟁취와 연결시키는 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수많은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역사 조작은 6.25가 내전이었다는 역사 조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침묵하고 제양군인회도 침묵하고 성우회도 성명서 하나 안 내는, 이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인데, 역사 해석권을 놓쳐버리면 권력을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